네, 안녕하세요. 보람의 건강실속 정보 보건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여유주입니다.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암센터와 함께하는 국가 6대암 바로 알기.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질병, 바로 대장암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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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의 병원 소화기내과 강현우입니다. 보라의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외과 허승철이라고 합니다. 공공암진료센터장입니다. 네, 교수님, 이 대장암이 무엇일까요? 네, 대장암은 대장에 생기는 암이 되겠고요. 대장은 우리 소화관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항문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직장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윗부분을 다 통칭해서 결장이라고 합니다. 결장이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장이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대장암 발병률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항상 높은 순위에 좀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런 건지도 좀 궁금하고 또 대장암에 왜 걸리는 건지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장 내시경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대장암 발견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1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그 발병은 모든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대장 그 세포의 유전적 변이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변이가 생기는 위험 요소로는 먼저 남자에서도 많이 생기고 고령에서도 많이 생기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더 많이 생깁니다. 교정 가능한 것이 있는데 비만 흡연을 한다거나 음주를 하면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지방 식이를 먹는다거나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거나 채소를 적게 먹는다거나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당뇨가 있다거나 염증성 장질환, 가족성 대장암 증후군. 두세 대 이상을 걸쳐서 여러 명이 생기는 환자한테 물어보면은 가족력에 대한 정보를 의사한테 정확하게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장암에 걸렸는지 의심할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게 좀 혈변이 있는 경우가 있고 하복부 통증이 발생한다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거나 또는 복부 쪽에 종괴 같은 게 만져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장암을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암 진단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대장에 용종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러면 암에 걸린 건가요? 네, 대장 내시경 하다 보면은 가장 흔히 발견되는 병변이 대장 용종이 되겠는데요. 대장암과 관련이 없는 비종양성 대장 용종이 있고 놔두면 대장암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자체가 대장암인 종양성 대장 용종이 있겠습니다. 네, 대장암 몇 기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일단 진단 받게 되면은 그 병기 결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장암이 대장벽에 침윤을 어느 정도 했는지, 주기 림프절 전이 유무, 원격 전이 유무 세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대장에 국한된 경우, 1, 2기 같은 경우는 그냥 내시경이나 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3기, 4기는 되게 항암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크게 외과적 치료와 항암 치료로 나눠서 저희가 대장암을 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대장암의 외과적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던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이게 치료가 진행이 될까요? 예, 대장암의 외과적 치료는 수술을 얘기하는데 수술에는 크게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행하던 것이 개복 수술인데 뱃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세 수술이 모두 똑같고 단지 복벽에 작은 상처를 내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되겠습니다. 대장암 하면 추후에 배변 활동을 좀 걱정을 하게 될 텐데 사실 환자들이 장루를 항상 차고 다녀야 하는 건지 모든 환자들이 이 장루를 차는 건지도 저는 좀 궁금해요. 장루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항문을 통해서 원하지 않을 때는 변을 참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을 때 그때 복벽 옆으로 장을 꺼내놓고 주머니를 차서 변을 아무 때나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문에 가까운 암일수록 장루를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장이 암이 천공이 되었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막혀 있거나 이럴 경우는 일시적으로 장루를 만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문에 가까운 암이라도 조기암이면 우리가 항문을 없애지 않고 항문을 통해서 내시경 절제처럼 이렇게 도려내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문에 가까워도 항문을 없애거나 장루를 찰 일이 없으니까 장루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 대장암이 좀 위험한 질병 중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장암 1기면 약 95% 이상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2기면 약 80%,
3기면 60%에서 70%, 그리고 4기인 경우에는 한 30%의 생존율을 보입니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서 발견됐을 때는 진행된 경우가 많고, 이럴 때는 재발률이 높아지고 생존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수술 후 치료는 어떤 경과를 거치고 또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수술 후 입원 기간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주로 있습니다. 출혈이나 감염, 장 연결한 부위에 불완전한 문합,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한 수술 후에 한 3, 4일 지나서 식사를 하게 되고, 일주일 정도면 평균 퇴원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 식사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나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수술 후에는 대부분 이제 장이 짧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잦은 배변, 그리고 설사,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암을 수술했을 경우 항문을 살렸다 하더라도 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약물을 쓰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좀 뭐가 있을까요? 대장암의 위험 인자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술, 그다음에 운동 부족, 그리고 나서 이제 적색 육고기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 적절히 운동을 하시고 과도한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는 외과적인 치료에 이어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 항암 치료가 병기와 발병 부위에 따라서 수술 전에도 하고 또 후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직장암의 경우에 저희가 수술 전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대개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재발을 줄이기 위한 보조 항암 치료라는 게 있고, 이미 완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완화 항암 치료라는 게 있는데, 보조 항암 치료는 되게 정해진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치료는 6개월 정도 시행을 보통 하고요. 그 이후에는 재발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미 진행된 경우에 하는 항암 치료는 표적 항암제를 병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치료의 반응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작용이 많고 그러면 치료를 조기에 중단할 수도 있고요. 최신 항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표준 치료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몇 가지 신약들이 대장암에도 도입이 됐는데요. 국내에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제가 상당히 고가이고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약제들이 전부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검증해서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진행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도 특히 이제 표준 항암 치료에 모두 실패한 경우라면 당연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항암 치료 중이나 혹은 치료 후에 식사나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없을까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주사 맞으면 못 먹고 토하고 이런 거, 또 머리 빠지냐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는데, 구토 억제제들이 또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예전에 처음 이 종양내과 일을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토하는 것 때문에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탈모 같은 경우는 치료하고 나서 그 약제가 이제 중단이 되면 대부분 다 회복되는 거라서 영구 탈모 그런 건 아닙니다. 치료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저하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감염증 생기는 걸 가장 저희가 염려를 합니다. 다행인 거는 대장암에 쓰는 항암제는 그렇게 면역 기능 저하가 심각한 약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늘 그런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항암 치료하는 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이제 약제에 맞는 부작용 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양사분들이 식사 영양 조절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다들 두렵고 자기가 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저희 의료진들이 있는 거고요. 환자분들이 의료진을 신뢰하고 의료진과 충분히 그 의사소통을 해서 환자분께 맞는 치료를 한다면 물론 힘든 치료를 겪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치료를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고 의료진을 신뢰하고 같이 싸워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보라매 병원은 환자 중심, 그리고 근거 중심, 그리고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 적정 수가 진료를 가장 최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보라매 병원 암센터는 건강검진, 그리고 암 치료를 위한 수술 및 시술,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의 모든 시스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암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만큼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수준 높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라매 병원 암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